안녕하세요. 흰수염굴의 스포츠입니다. 카라바오컵 32강 대진이 모두 나왔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모두가 손흥민 팬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진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의 상황이 가장 꼬였다고 봐야겠죠. 가장 먼저 뽑히기도 했는데 하필 26개 팀 중에 만나서 좋을 거 없는 4팀 중 하나가 골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을 거 없는 팀은 첼시, 웨스트햄, 브라이튼,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근데 딱 걸렸네요. 웨스트햄은 아스톤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번에 선수 영입도 잘 되어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팀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리그컵 64강에서도 하필 본머스를 만났지만 잘 이겨내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대가 또 리버풀. 우선 토트넘이 우승을 하려면요 강팀들이 탈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겠죠. 그러고 보면 맨유가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했을 때를 보면 대단한 팀이긴 합니다. FA컵에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했으니까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우승이겠죠. 그 다음 맨시티가 첼시 뽑아버리라 했었는데 이후에 빅클럽들은 대진이 나쁘지 않게 됐네요. 물론 토트넘도 코벤트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손흥민이 수년간 카라바오컵을 경험하면서 분명 몇 번 비참함도 겪었고 카라바오컵만큼은 문턱에서 좌절된 적이 3번이나 있다 보니까 아마 손흥민은 정말 분노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우승 좌절은 눈물을 안 흘렸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좌절 때는 눈물을 흘렸죠.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우승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카라바오컵 우승을 위해서는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진 운과 타이트한 경기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선수층이 두터워서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면 되죠. 엔지 감독은 2년차가 되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건 리빌딩 포함인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매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기대해 볼 것은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가 기브미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며칠 동안 이미 여러 기회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에 뭔가를 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토트넘이 여름 내내 매우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아니죠. 토트넘이 너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서 토트넘 이적 시장 상황이 끝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지 감독도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더 지켜보자고 했었죠. 기브미 스포츠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왼쪽 풀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수들을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전 첼시 선수이며 현재 바르셀로나 센터백 크리스텐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크리스찬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은 포스테코글루의 첫 번째 선택지인 중앙 수비 듀오이지만 크리스텐센은 그들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풍부한 1부 리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선수가 발은 빠른 센터백이라고 해서 엔지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일 수는 있는데 이미 로메로, 반더벤이 버티고 있는데 토트넘이 주급 15만 파운드 가까운 선수를 영입할 리는 없을 듯 하죠. 토트넘이 멀티포지션 왼발 수비수 한 명은 데려올 법한데요.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진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2,500만 파운드의 미들즈브러 선수도 언급이 되었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상자 명단에 우도기가 올라와 있지만 밝은 얼굴인 거 보면 뉴캐슬전에서 출전하는 건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훈련 영상에서 반더벤이 보이지 않았지만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식을 하는 듯 보이죠. 그리고 벤탄쿠르와 솔랑키는 명단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턴전 대승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오자마자 부상이라는 건 사실 제대로 찬물 끼얹는 건데 히샬리송 3년 만에 2자릿수 득점한 건데 설마 그런 상황 아니겠죠? 이번 2라운드까지 보면 지난 시즌 득점력이 좋았던 선수들의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콜 파머, 와킨스, 솔랑키, 이삭, 필포든 모두 무득점인 상황이죠. 그래서 뭐라고 면박은 못 주겠는데 솔랑키가 연계 플레이를 정말 잘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선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실내 트레이닝에서 선수들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르, 메디슨, 포로, 오두베르 뭐 대부분 선수들이 원샷을 받긴 했는데 자, 요 사진 인생 역전한 듯한 한 명의 선수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드 스펜스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도 스펜스가 격렬하게 축하해주고 전부터 토트넘의 일원이었다는 듯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왔을 때 기대했던 선수였는데 콘테가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반대로 로셀소는 그래도 무리뉴 감독에게 꼭 필요했던 선수였는데 엔지 감독에겐 필요 없는 선수라는 것도 참 이 세계가 그렇게 냉정합니다. 로셀소는 스페인 리그 가면 주전으로 활약할 듯한데 아직도 이적 확정이 안 돼서 정말 엑스트라처럼 화면에 나옵니다. 스펜스 뒤에 있는 로셀소, 초점에서 벗어나면서 블러 처리된 로셀소, 그리고 뒷모습 한번. 자, 그리고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려면 베르너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르너가 영어도 잘하는 걸로 아는데 첼시, 라이프치히 때보다 더 찬밥 신세처럼 느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초반에 그 결정적인 찬스가 들어갔으면 아마 베르너의 축구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번 1라운드 조커로 나오고 나서 2라운드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컵대의 용이라고 할지라도 베르너가 2018 시즌 같은 운 좋은 결정력이 되살아나길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토트넘 스텝이 선수들의 친분을 대놓고 질문했었는데 BBC에서 손흥민 인터뷰 때, 그 전에 FC 온라인 손흥민 인터뷰 때 그때도 물었는데 또 이 질문이 나오네요.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토트넘 안에서 친분 질문이었는데 비수만은 로메로와 사르라고 하면서도 모두라고 했고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와 프레이즈 포스터라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뭐 포스터와 친한 건 알고 있었는데 포스터의 역할이 컸네요.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스웨덴 커넥션으로 베리발이라고 했고 아츠그레이가 확실히 손흥민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지 그레이도 손흥민, 벤 데이비스, 포스터라고 했고 한 명 더해서 존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흥민도 그레이 넣어줬어야 좀 했나 싶죠. 그리고 메디슨은 존슨이라고 했고 존슨도 메디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안 보인 선수가 또 있었는데 히샬리송, 로메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참 히샬리송이 걱정되는지. 그리고 레길론이 영상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시무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적 시장 마지막에 레길론과 로셀소가 이적이 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의 입단 9주년은 토트넘 구단에서만 축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토트넘 손흥민의 9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면서 손흥민의 득점 단독 세레머니 9장을 게재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브미 스포츠에서 특이한 주제로 손흥민이 거론되었는데 맨유를 응원하면서 자랐지만 라이벌 클럽으로 이적한 선수 10인을 선정하는데 손흥민이 두 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지난 2015년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할 때까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손흥민은 한때 존경하는 클럽을 괴롭히기 위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고 맨유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요 선수로 활약했고 지난 시즌에도 득점 능력을 발휘했다. 손흥민의 맨유를 향한 동경은 박지성으로부터 비롯됐다. 맨유와 관련한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후 박지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맨유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손흥민을 포함해 고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과거 맨유의 팬이었다고도 했었죠. 네. 어차피 스퍼스의 레전드로 선택했으니까 일요일 밤 11시 뉴캐슬전 승리까지 더해서 영국 매체들이 토트넘과 손흥민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